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날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띠 운세를 보기 위해서 그 중요한 띠별 특성은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5월달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은 그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 본인이 원치 않아도 그 먼 곳으로 출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항시 분주한 그런 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역마살 운에는 여행이나 이사, 출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활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곤함이 다소 좀 누적되는 그런 달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역마살 운에는 자동차나 선박, 여행 등 그 출장도 좀 잦아지고 직책이나 직종에 좀 변화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에서 이렇게 역마살 기운이 있을 때는 지방 출장이나 여행 중에 또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0세, 70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독에 해당하십니다. 비견과 정관이시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이일을 추진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전상 무리가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쉽지만은 착실한 생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환대받는 일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형제 자매 간이나 가까운 사이에는 금전상이나 재산 문제로 좀 다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직장인들에게는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도 오고 사업운도 크게 좋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십성으로 봤을 때는 좋은 운세라고 보여지는 그런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죠.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합니다. 이 사지에서는 그 활동성이 다소 좀 위축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또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이 사지운에서는 정신적인 분야인 종교나 철학,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치중하시면은 성과도 높고 또 성취욕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22세, 82세 되시는 분들 기묘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식신과 정인이시니까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의식주도 안정되어 가지고 비교적 편안한 그런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일도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은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선배나 후배, 윗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승진의 기회도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됩니다. 매사 여유롭고 안정된 가운데 편안한 시기이지만은 보증이나 금전 거래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기도 합니다.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죠.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 결실을 맺어져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경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좋은 시기이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오히려 화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화합에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왕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욕망과 그 욕심이 지나쳐 가지고 구설수나 잡음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져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기란 운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34세, 94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편재와 급재시니까 큰 재물을 쫓다가 보니까 바쁘게 활동하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번거롭기만 할 뿐 실속은 좀 부족한 그런 한 달이 되기 쉽고, 또 실수나 무리수로 인해 가지고 금전이나 재물상의 손실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급재운이 올 때는 동업이나 금전 거래는 손실이 따르기도 쉽고요. 무리한 금전 지출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업에 치중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불리한 그런 한 달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는 트러블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도 생각지 못한 손실이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역시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합니다.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운세는 상당히 좋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기도 쉬우니까 주변과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지죠.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평관과 상관이시니까 크게 실속 없는 감투나 명예를 쫓기 위해 가지고 무리한 지출이나 투자를 하기 쉬운 그런 한 달인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강도 상하기 쉬우니까 건강에도 좀 주의를 해야 하고요. 들어는 오락이나 유흥에 좀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한 달인다 볼 수 있겠죠. 명예에 지정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는 갈등과 골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 부분도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문제도 소홀하기 쉽고, 또 여자분들은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별수도 생기기 쉬운 그런 운세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운세다 볼 수 있겠죠. 천간이 충이 옵니다. 천간충은 이렇게 을목하고 요 신금이 이렇게 을신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천간충이 올 때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도 생기고 여러가지 갈등도 많은 그런 시기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달래가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합니다. 이 목욕지에서는 주거지나 직장의 이동 변동도 좀 잦을 수 있고 다소간의 판단 착오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운세다 보기도 합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색적 문제로 주변과 마찰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에서는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다소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주식에 관련되는 일이 되기 쉽고, 들어는 탤런트나 배우, 가수 등 이렇게 연예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만은 반대로 화류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58세 되시는 분들 계묘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정제시니까 문서운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하기 쉬운 그런 한 달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성에 좀 제약도 따를 수 있고 추진하던 일에 자금이 좀 딸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겠습니다. 들어는 아랫사람이나 자녀들로 인한 문제도 따르기 쉬우나 차츰 시간이 가면서 재물적으로도 안정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기운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가장 어려운 시기는 막 지나간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풀려나가고 재물도 늘어나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는 그런 시점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을귀인까지 함께 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 어려움이 무난하게 해결되는 좋은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오는 이런 운세에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뜻밖의 행운도 생겨 가지고 성취감도 크게 나타나는 좋은 운세다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운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날마다의 운세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일진을 보면서 이렇게 반한살, 역마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합충, 형 이런 부분들은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참조하시면은 12신살이나 이렇게 합이나 충, 원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청색으로 된 이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말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또 길한 운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4일날 화개살의 삼합, 8일날 지살의 삼합, 11일날 망신살의 방합, 13일날 반한살의 방합, 16일날 화개살의 삼합, 20일날 지살의 삼합, 25일날 반한살의 방합. 좋은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반한살의 방합, 7일날 천살의 육합, 19일날 역시 천살의 육합이고요. 23일날 망신살의 방합, 28일날 화개살의 삼합, 30일날 천살의 육합,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역시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설명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 한마디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일날 역마살의 자영, 5일날 겁살의 원진, 6일날 제살의 충, 9일날 연살의 자영, 17일날 겁살의 원진, 18일날 제살의 충, 자, 이런 날들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역마살의 자영, 자, 이런 날들은 어떻습니까? 역마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아니면 상사의 지시,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영이 오니까 신체상에 무리가 따르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은 불가피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날들은 어떻습니까?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설명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4일날 역마살의 자영, 21일날 연살의 자영, 26일날 역마살의 자영, 29일날 급살의 원진, 자, 30일날 제살의 충, 여러 날들이 있죠. 역시 하단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